YBM HSK 전략의 신 5급 쓰기 제2부분 29강 제시어를 사용한 글쓰기 문제 유형 알아볼까요? 여러분 29강부터 30강까지는 쓰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쓰기 두 번째 부분은 80자 정도의 짧은 글, 단문 쓰기인데요. 일단 99, 100번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99번은 제시어를 사용한 글쓰기. 다시 말해서 단어가 5개가 제시어로 주어지고요. 뭐 순서랑 상관없이 그 제시어를 넣어서 80자로 된 짧은 글짓기를 쓰는 거예요. 100번 문제는 간단한 사진을 보고 80자 단문 쓰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29강은 우리 제시어를 사용한 글쓰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글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이야기식의 서술문이 있고요. 그리고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논설문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는 대부분 이제 서술문 형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씩 뭐 금연하자 혹은 환경오염에 관한 사회 문제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술문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논설문 형식으로 쓰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업 혹은 어떤 일, 여행, 병원, 음식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수필식으로 가볍게 이야기식으로 서술문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략 1번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시어 5개가 나왔는데요. 일단 단어를 보시면 결국은 마침내 롱유 비교적 오랜 시간이나 노력 끝에 결국 마침내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 했을 때 쓰는 말이라고 했고요. 성적, 그 다음에 그 밑에 격려, 격려하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우리가 쓰기로 쓸 때는 뭐 명사로 써도 되고 동사로 써도 되는데 만약에 동사로 쓴다면 본동사예요. 주어 바로 뒤에 쓰는 격려하다.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서술어하도록 격려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죠. 비슷한 동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구우 그대로 읽으시면 고모하다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쓰기 부분에서는 구리가 나오고요. 구는 쓰기 일부분에 그 단어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두세요.巧妙, 훌륭하다, 뛰어나다. 어떤 방법이나 기술, 뭐 설계 디자인 등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했을 때 고정 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단문 쓰기 부분에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坚持 쥐가 있으면 다 지속, 계속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단문 쓰기 부분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전략에 있는 그 5개의 단어를 살펴보시면 일단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정지가 있고요. 성적. 그 다음에 격려하다라는 표현은 잘했을 때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했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坚持라는 단어가 있네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웃라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성적이 나빠서 뭐 실망을 했거나 우울해하는데 선생님이나 뭐 친구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坚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终于 결국은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흐름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업이나 아니면 일하는 거에 관련된 제시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아웃라인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기 전에 단어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조급해하다, 초조하다, 라오지, 가르침을 청하다, 칭지ao,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다. 요거는 전치사랑 같이 쓴다면 샹, 어떤 사람한테 칭지ao, 가르침을 구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전치사가 없으면 칭지ao, 가르침을 구하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交流, 교류하다, 서로 주고받다라는 뜻이죠. 비슷한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 알아두셔야 돼요. 沟通,
소통하다, 의사소통하다. 그래서 이沟통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로 쓸 수 있습니다. 坚持 끝까지 계속하다. 사자성어로는 부시에를 써요. 해이해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다. 坚持不懈. 하나만 더 볼까요? 단어 중에서 坚持到底. 到底를 수러 뒤에 이렇게 쓰면 끝까지 뭐뭐 하다, 계속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겠죠. 取得 취득하다, 얻다, 받다. 感到 뭐뭐라고 느끼다, 여기다. 요 感到라는 단어는 뒤쪽에 很 형용사의 형태로 많이 씁니다. 목적어 자리에. 혹은 동사일 때는 감정하고 관계 있는 동사. 예를 들어서 感到很高兴, 感到很生气처럼요.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문 형식은 일단 이야기식이 한 편에 매끄럽게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서술문 형식은 6화 원칙에 입각해서 쓰는 게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6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웃라인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일단 세 가지, 세 덩어리로 보셔야 되는데 도입 부분에서 언제, 시간이죠? 누가, 주인공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다, 장소가 나와도 되고요. 뭐 여행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어떠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개,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맨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서 기뻤다, 슬펐다, 뭐 감격했다 이렇게 감정으로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上个学期 지난 학기에 누가, 내가 考试成绩不太好 성적이 나빠서 着急 조급했다라든지 실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이 전개는 시간의 흐름, 아침에는 이렇다가 점심에는 이렇고 또 저녁에는 이렇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작의 순서, 먼저 이것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했다. 시간의 흐름이나 동작의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적이 나빠서 조급해 했더니 선생님이 나를 격려해 주신 거예요. 격려해 주신 내용 간단하게 한 뭐 두세 가지로 작성을 하셔도 돼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向请教. 가르침을 청해라. 和交流, 교류를 해라. 간단하게 이런 문형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시어에서 巧妙, 좋은 办法 혹은 方法, 방법을 交流, 교류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시어 중에서 약간 어려운 단어들은 그 전개 부분에서 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坚持不懈, 내가 끝까지 열심히 했다. 혹은 坚持到底, 혹은 坚持学习下去라든지요. 간단하게 바꾸시면 되고요. 결국 取得好成绩,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거는 흐름으로 아웃라인을 작성을 하시고요. 기뻤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이제 정답 원고지에 옮겨 쓰셔야 되는데 두 글자 들여쓰기를 하고 세 번째서부터 쓰게 되는 거죠. 지난 학기에 我考试成绩不太好. 그래서 着急 조급했다. 만약에 제시어에 着急가 안 나오면 失望, 뭐 실망했다라든지 그런 제시어가 나오면 바꿔 써도 됩니다. 그랬더니 老师가 鼓励我, 나를 격려해줬다. 만약에 제시어에 建议, 제안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建议, 제안을 해줬다. 建议 같이 알아두시고요. 아이고, 建议. 제안하는 내용이 뒤쪽에 쭉 나옵니다. 80자 정도로 써야 하니까 뭐 제시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적당히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칭자오하고 和 누구누구와 交流하고요. 沟通 바꿔 써도 됩니다. 그때부터 从那时起 从什么什么起 뭐뭐 때부터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 그 다음에 고정 형식이니까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을 외워두시면 써먹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经过努力, 노력을 통해서 一段时间的努力, 한동안 노력을 해서 그래서 终于 결국은 取得了好成绩, 좋은 성적을 받았다. 기뻤다. 여기에서
이번 학기에 결국은 좋은 성적을 받았다 라고 썼는데요. 왜냐면 정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시어로요. 찐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쓰셔도 됩니다. 찐부헌다. 아주 진보가 있었다. 진보가 컸다. 혹은 요헌다 더 진부. 큰 발전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시어에 찐부 대신收获라는 단어도 잘 나옵니다. 그대로 읽으면 수확인데요. 성과라고 해석이 되죠. 收获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적당히 이런 부분은 단어를 바꾸셔도 돼요. 간다, 很高兴, 기뻤다. 高兴 대신 뭐 快乐가 나오면 바꿔서도 되겠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전 격식 같은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적용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문제는 이제 학업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서술문으로 쓸 수 있는 거 중에서 푼지에 대해서 나왔네요. 설, 지아오즈, 만두. 만두를 빚다 하면요. 빠오지아오즈, 만두를 빚다. 이치, 함께 같이라는 부사는 함께 서술어 했다. 서술어 앞에 붙여 쓰시면 되고요. 빠이니엔, 세배하다는 누구누구 한테 세배하다라고 해도 돼요. 像父母拜年, 부모님께 뭐 세배를 했다. 혹은 빠이니엔은 새해 인사를 드리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싱후, 행복, 행복하다. 그러면 아웃라인을 한번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혹은 간단히 메모를 하셔야 돼요. 설이라서 뭐 부모님을 뵈러 갔다. 혹은 고향에 내려갔다. 가서 한 행동을 중간에 이야기식으로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그래서 같이 만두도 빚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새해 인사도 드리고 맨 마지막에 기뻤다, 행복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단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전통, 전통의,传统, 고향, 라오지아. 지금 나왔네요. 만두를 빚다, 빠오지아오즈. 그 다음 그 옆 밑에 보시면 폭죽놀이를 하다, 터뜨리다 했을 때 팡비엔파오라고 씁니다. 비엔파오가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단어가 두 개씩 연결이 돼 있어요. 왼쪽에는 비엔, 곧 했을 때 지오, 앞쪽에 거밍, 혁명했을 때 거자가 들어있고요. 파오자는 폭죽이니까 불화자가 있어요. 이 단어는 제시어로 나오면 쓰되 만약에 제시어로 나와 있지 않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적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아웃라인을 빨리 작성을 해주세요. 도입 부분은 설은 전통 명절이다. 제시를 해놨고요. 春节是一个传统的节日. 이 문장은 외워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쓰기 일부분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재배어라는 문제에도 그대로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시어에 春节 대신 뭐 추석, 中秋节가 나오면 바꿔 쓰셔도 됩니다. 전개 부분, 시간의 흐름, 동작의 순서에 따라서 흐름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세요. 설이 돼서 뭐 따오라오지아 취구원이엔 설세로 고향에 갔다. 고향에 가서 빠오지아오즈 만두를 빚고요. 취차이 음식도 먹고요. 저녁에는 팡비엔파오 폭죽도 터뜨리고요. 저녁에. 근데 만약에 제시어로 나오지 않으면 취 와이별 뭐 왈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놀러 나갔다. 네 번째, 빠이니엔, 후샹 빠이니엔 서로 새해 인사를 했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샹什么什么 빠이니엔 누구누구한테 세배했다 해도 되고요. 그 옆에 身体健康 건강하고 事业成功 사업에 성공해라. 마무리 很幸福快乐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다. 혹은 제시어에 특별히 싱후라는 말이 없으면 뭐 까오싱이라고 해도 되고 많이 뭐 만족했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정답 한번 볼게요. 두 글자 들여쓰기를 했고요. 설은 전통 명절이다. 설 때 우리는 고향에 가서 취구원이엔 설을 세러 고향에 가는데 이 지는 부사니까 동사 앞에 쓰시면 됩니다. 뭐 함께 만두를 빚었다도 되고 함께 먹었다도 되고요. 함께 놀았다도 되고요. 원고지에 옮겼을 때는 적당히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긴 경우엔 빼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感到很幸福快乐. 아주 행복하고 즐겁다, 즐겁게 여겨진다. 네, 아웃라인을 작성해서 한번 써보세요. 제시어를 사용해서 글 쓰는 거, 특히 학업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